2007년 12월 25일 모두가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던 날, 경기도 안양에서는 두 어린 소녀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8일 뒤 끔찍한 죽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인 사건, 일명 정성현 사건을 다룹니다. 2007년 12월 25일 오후 3시 30분 안양시 만안구의 우양파크빌 놀이터에서 명학초등학교 2학년 우예슬 양, 4학년 이혜진 양은 친구들과 놀다 집으로 향합니다. CCTV에는 이들이 오후 4시 10분경 안양문예회관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두 아이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부모는 26일 새벽 12시 30분경 경찰에 미기가 신고를 하며 수사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목격자 이후 단 한 건의 유의미한 제보도 없었고 2007년 12월 31일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됩니다. 2008년 1월 8일에는 신고 보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실상 두 달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수사 과정이 부실하고 비합리적이었다는 내용의 수사 관계자의 내부 고백이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6일 경찰청장은 원점에서의 재수사를 지시합니다. 그 결과 3월 11일 드디어 첫 단서가 발견됩니다. 경기도 수원 호메시라이시 인근 야산에서 훈련 중이던 예비군이 땅에 묻힌 아이의 시신 일부를 발견합니다. 실종 77일 만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시신은 이혜진 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혜진 양은 10개의 토막으로 절단된 채 빨간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었으며 일부 부위에서는 톱 자국까지 발견됩니다. 이에 따라 우예슬 양의 생존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 생각되었습니다. 수사는 곧 한 남자에게 향합니다. 이혜진 양의 집에서 불과 13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던 40살의 동네 주민 정성현. 수상한 점은 많았습니다. 사건 당일 렌터카를 빌렸다가 하루 만에 반납했고 트렁크에서는 두 아이의 혈흔이 발견된 것입니다. 채취한 혈흔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우예슬 양과 이혜진 양의 것으로 확인되어 두 어린이는 모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8년 3월 16일 정성현은 충남 보령 어머니 집에서 검거됩니다.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압박과 증거 앞에 결국 범행을 자백합니다. 정성현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 후 아침부터 대학교 선배와 술을 마셨고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급기야 비닐봉투에 본드를 넣어 흡입합니다. 정성현은 환각 상태에서 놀이터에 있던 두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고 그는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시도했으며 저항하자 두 소녀를 처참하게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습니다. 이혜진 양은 호메시라이시 인근 야산의 안매장, 우예슬 양은 시흥시 군자천의 유기. 우예슬 양의 시신은 사건 발생 88일 만인 3월 18일 토막 상태로 군자천에 유기하여 시신의 일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3월 24일에는 머리도 발견했지만 몸통 윗부분은 끝내 발견하지 못한 채 유족들은 우예슬 양의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성현은 이후에도 진술을 번복하며 수사를 방해했으며 자신이 살인범이 아니라며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2009년 2월 정성현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집행이 없는 상태. 그는 현재까지도 가석방 없는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정성현은 사망한 두 소녀와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였으며 평소 안면이 있어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우리 속담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만드는 사건 중 하나로 경찰도 이 사건이 부실 수사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재판 중 초등생 피해자 중 우예슬 양의 유기된 시신을 다 찾지 못하고 장례식을 치른 일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반성은커녕 사형수로 수감 중에 자기에 대해 보도한 언론을 비롯하여 담당 형사, 공무원 등 꼬투리만 잡히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4년 전인 2004년 7월 17일 새벽 경기도 군포시의 한 전화방을 찾은 정성현은 도우미로 일하는 한 여성과 전화로 음담패설을 나누며 성적 흥분을 느꼈습니다. 당시 36살이었던 정성현은
자신보다 8살 많은 도우미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그 도우미 여성이 흔쾌히 동의하자 두 사람은 금정동 금정역 인근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가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성현이 거절하자 그 여성은 정성현을 모욕했고 이에 분노한 정성현은 무참히 폭행해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정성현은 7월 17일 새벽 2시쯤 시신을 모텔에서 등에 업고 나오는 모습을 모텔 주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텔 주인은 그저 술에 만취한 여성을 등에 업고 나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정성현은 사망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옮겨 이로부터 4년 뒤 그가 어린 소녀들에게 저지른 범행 방식으로 시신을 토막 내 검은색 비닐봉지에 나눠놓고 집 근처 야산에 매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다시 야산으로가 묻혀있던 여성의 시신을 꺼내어 군포시에 있는 다른 야산에 옮겨 안매장했습니다. 정성현과의 마지막 통화 이후 종적을 감췄음을 확인한 경찰은 정성현을 소환해 거짓말 탐지기까지 시도하여 조사를 진행했지만 정성현은 대리운전 때문에 통화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고 경찰은 증거가 너무 부족하여 정성현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가족들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이혜진 양의 아버지는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2014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가의 보상은 단 1,000만 원. 이혜진 양의 언니 오빠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오빠는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으나 하필 복무 중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으면서 PTSD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웠습니다. 우예슬 양의 가족은 이사를 가며 완전히 잠적하여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2명의 아이만을 앗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삶, 이웃의 신뢰, 사회의 안전의식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후 정부는 실종 전담팀 신설,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그리고 초등학생의 휴대폰 보급률 급증이라는 사회적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책도 잃어버린 생명과 무너진 가족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의견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회 사건 분석은 케이스 사형사에서 계속 이어집니다.